안녕하세요. 배달노동자 기란쌤입니다. 우천시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천 준비물은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대폰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 케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에서 쓰는 거 보고서 추천받고서 한번 써보니까 괜찮다고 알게 된 건데, 습식 코팅제, 그러니까 발수용 이 코팅제를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습식 코팅제를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나 헬멧 커버에다 뿌려가지고 물이 고이는 거를 방지하시면은 우천시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우천시에 비가 올 경우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아이템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아이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천 운행 시 유의사항은요. 첫째, 규정 속도보다 20에서 50% 정도 감속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비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빗길이라서 매우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차량, 도보자 등에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더 확보하고 그리고 규정 속도보다 더 줄여서 운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일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는 이륜차기 때문에요. 균형을 잃으면 슬립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시점에는 오히려 커브를 돌더라도 완만하게 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돌 경우에는 슬립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여유 있게 진로를 변경하셔야지 슬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 일단 비 오는 날은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서 유의하면서 운행을 하셔야지 안전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죠. 오토바이 바퀴 기준으로 5분의 1의 물이 차면은 오토바이를 비 오는 날 운행하셨다가 돈을 더 쓰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빗물이 그 도로 위에 쌓여 있을 경우에 그 빗물이 엔진과 에어필터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수리 비용도 더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리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시면서 운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맨홀 뚜껑, 낙엽, 비포장도로, 포트홀 등을 피해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홀 뚜껑은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빗길에 매우 미끄럽습니다. 또 유의하시면서 운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낙엽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거기 지나갔다 슬립 사고 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낙엽을 피해서 가실 필요가 있고요. 비포장도로 같은 경우도 지능이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운행하셨을 때 슬립 사고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은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비 오는 날은 앞에도 시야를 확보해야 되지만 도로 바닥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트홀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급하게 지나가다가 사고를 겪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바닥도 보시면서 포트홀을 유의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개인이 우천 상황에서 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개인이 대비할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가 됨에 따라 최근 10년에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요. 시간당 80mm 이상의 강수 빈도가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와 극한호우가 빈번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호우는 1시간 동안 30mm 이상, 하루에 80mm 이상 비가 내리는 경우 또는 연강 수량의 10%가 하루에 내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극한호우는 집중호우보다 더 심각한 건데요. 1시간 동안 50mm 이상, 그리고 3시간 동안 90mm 이상 비가 내리는 경우 또는 1시간 동안 72mm 이상 비가 내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4년 6월부터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극한호우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최근 여름에도 있었죠. 강주의 어떤 배달기사분이 배달을 했었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환경에서 거기를 뚫고서 상점에서 음식을 픽업해서 배달을 하는 장면이 언론에서 화두가 되고 SNS상에서도 화두가 됐었죠.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극한호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기후위기 시대에서 집중호우와 극한호우를 겪기 좋은 환경에 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달 노동자가 야외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노동 환경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개인이 고민하는 걸 넘어서서 회사와 정부가 고민해주고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사례인데요. 대전에 어떤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이 배차를 했는데 기사부 그 다리를 건너서 배달을 하라고 AI가 배정을 해준 겁니다. 코스도 그렇게 알려준 거죠. 자, 그러면은 기사는 그런 상황에서 배달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기후위기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같은 이런 플랫폼 대기업들이 기상 악화 상황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고서 배달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냐면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이 사실 배달 노동자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달 노동자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만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업중지권을 보장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지권이 배달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작업중지권이 현재 실효성이 없습니다. 작업중지권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만약에 작업중지권을 요청했다 치더라도 작업중지를 하면은 하루 동안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험한 환경이더라도 노동자들은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현재 생계가 급하기 위해 그 하루라도 벌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중지권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실효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중지권이 배달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더라도 배달 노동자도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다른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기후 시력급여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요구사항이냐면요.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재난이라는 게 공동체 책임이니 상호호혜와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을 통해서 기후실업급여를 지급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상악화 상황을 일시적인 실업 상태로 보고 통상임금의 70%를 실업급여로 제공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이 제안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의 생계가 걱정돼서 일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뜻 작업중지를 택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시대가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이 혹은 회사나 정부가 그것을 무시하고 갈 만한 정도의 위험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기후실업급여를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배달 노동자 개개인이 해야 될 유의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우천시의 정부와 회사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제안들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현재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노동자의 안전이 그 어느 시기보다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작업중지권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은 노동자도 정부도 그리고 회사도 예측할 수 없는 범주에 거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작업중지권을 실효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재난에 맞서서 기후 실업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